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5년 동안 수십 건의 노사관계법 등의 위반을 지적받았던 군산농협이 정부 합동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정부 합동감사반은 지난 2일부터 군산농협이 노동법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경영 손실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온 노사 갈등이 합동감사로 해결 방안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었던 함나산 일대에 대한 종합정비가 본격화됩니다. 올해부터 490억 원이 투입돼 소하천의 배수 능력을 높이고 마을로 토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이 구축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올해도 익산의 얼굴 없는 독지가가 자비의 쌀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자비의 쌀 100포대는 지역 아동센터와 주간복지센터 등 10곳에 전달됐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선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농협의 노사 갈등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법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재정 손실까지 잇따르자 정부가 군산 농협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합동감사에 나섰습니다. 군산농협의 노사 갈등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조합장이 노조를 합법단체가 아니라며 단체 협약을 해지 통고하고 노조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와 수당 미지급,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 인사를 당한 직원에 대해 원직 복귀를 명령했지만 군산농협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행 강제금과 소송 비용 등으로 농협 재산 5,600만 원이 손실됐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군산농협 경영진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판정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내부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직원 가족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농협 간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군산농협의 법 위반은 모두 35건에 달합니다. 노동부는 군산농협 조합장의 노동법 위반 관련하여서 15개 사건 32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하였고요. 검찰은 조합장의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였고요. 하지만 내부 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불투명한 재정 운영과 갑질, 고객 정보 유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감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농협중앙회에 이어 비리와 갑질 제보가 접수된 전국 12개 지역 농협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의 농협 개혁의 일환으로 농림부가 농협의 각종 비리에 대하여 2달 전 제보를 받았고요. 그 제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특별감사반장을 중심으로 범정부 감사팀이 구성되어 군산농협을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장은 연락이 닿지 않고 농협 측은 감사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소속 도내 의원들과 도지사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3특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호영, 정동영, 윤준병 등 도내 국회의원 5명과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자치도인 전북이 소외되면 안 된다며 정부에 적어도 1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수소 특화단지와 재생에너지 직접화단지 조성, 탄소 중립 도시 구축,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 전지 실증지구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정부의 기초단체 통합지원책과 금융중심지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기초단체 통합지원책으로 전주 완주 통합 인센티브와 5극 3특 균등 지원 제도화, 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 신속 의결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2억 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형 은행들이 전북의 금융타운을 만들기로 한 만큼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도교육감 선거 출마자들만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을 보면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에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와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천우성 전주교대 교수, 황우진 전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반면 도지사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이 없었습니다. 전주 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는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전주 가정법원을 신설해 도내 가사 소년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정원율 익산시장이 뺏어오기식 반도체 산업 유치는 불필요하다며 오히려 전북은 반도체 후공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용인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불필요한 대립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뺏어오기식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이 가능한 새만금 반도체 후공정 특화단지를 조성해 전북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럴 경우 용인은 설계와 제조 등 반도체 전공정을 중심으로 새만금은 패키징과 테스트 등 반도체 후공정과 소부장 산업을 특화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익산 함라산 일대는 집중호우 때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했는데요. 올해부터 490억 원이 투입돼 종합정비가 본격화됩니다. 함라산 일대 소하천은 배수 능력을 높이고 마을로 토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방지 시설이 구축됩니다. 함라산 일대입니다. 정상 부근부터 한옥마을 인근까지 이어지는 산자락까지 예전의 산사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2년 전 여름철 이곳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함라산 곳곳에서 토사와 나무가 한꺼번에 쓸려 내려간 겁니다. 함라산이 휴양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개발의 속도가 붙었던 반면 이렇다 할 재해 대책은 뒷받침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샀습니다. 당시의 피해를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보이며 근본적인 대책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징후가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이런 이제 예방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단계가 돼가지고. 올해부터 함라산 일대는 종합 정비가 시작됩니다. 익산시는 국비 등 490억 원을 들여 풍수의 생활권 정비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함라산 일대를 관통하고 있는 수동천과 교동천을 정비해 배수 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아울러 주변 마을 침수 방치를 위한 우수관로 등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함라산 산사태 방지를 위해 급경사지 정비가 이뤄지며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토사 유입 방지 시설 3곳이 새롭게 구축됩니다. 익산시는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제 기술적인 정비하고 이후에 마무리합니다. 집중호우 때 침수와 산사태 발생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함라산 일대. 올해부터 종합정비가 본격화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연애를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를 은행원과 경찰관이 막았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12분쯤 익산의 한 은행원으로부터 정기 예금을 찾는 할머니의 문자 내용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설득해 1,000만 원의 송금을 막았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에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금괴 투자 등을 빌미로 접근하는 로맨스 스캠형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로맨스 스캠은 지난 2년간 전북에서 380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업자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후 사고사로 위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판단됐다가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익산의 커피콩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49분쯤 익산 오산면 한 커피콩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 776제곱미터와 커피 로스팅기, 골동품 등 집기류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축산물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험소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축산물 취급업소 19곳에서 식육 가공품과 포장육 등 61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사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오염과 식품 첨가물 기준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의 새해 첫 달 인구가 감소세로 출발했지만 자연 감소폭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군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5만 6,127명으로 전달보다 164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자연 감소는 51명으로 1년 전 같은 달 138명에 비해 감소폭이 완화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군산의 인구는 1,756명이 감소했고 월 평균 감소 인원은 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올해도 익산의 얼굴 없는 독지자가 자비의 쌀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쌀 100포대는 지역 아동센터와 주간복지센터 등 10곳에 각 10포대씩 전달됐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선물로 어려운 이웃들은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 KCN 금강방송 사옥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기부한 10kg 쌀 100포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익산의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기부한 익명의 독지가 명절마다 이어진 기부는 어느덧 12번째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거부한 독지가는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쌀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로 자비의 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기부된 쌀 100포대는 지역 아동센터와 주간복지센터 등 10곳에 각 10포대씩 전달됐습니다. 이 쌀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식사,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차량에 쌀이 가득 실리며 단체 관계자들의 마음도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그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마음은 책임감 있게 잘 가정에 전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한 센터는 명절마다 이어지는 기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엄청 좋아하시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르신들도 드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나눔을 실천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으면 한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또 이 사랑 본받아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한 얼굴 없는 천사. 그가 나눈 온기가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따뜻하게 살겠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여행자 라운지가 마련됐습니다. 라운지는 익산 창업지원센터로 사용되던 공간을 활용했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시민과 여행자, 지역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첫 전시회로 11월 22일까지 익산 한국공예대전 수상작품전이 진행됩니다. 한편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보글하우스와 근대역사관, 솜리문화금고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익산에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면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예비 창업가와 창업 5년 이내의 초기 창업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이 지원됩니다. 또 전문가 컨설팅과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제공됩니다. 군산시가 중소제조기업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전년보다 1,000만 원 늘려 1억 9천만 원을 투입하고 지원 규모도 100실에서 105실로 확대했으며 기업당 최대 5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숙사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익산과 군산, 김제, 부안의 행정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심 전 차관은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5극 3특 기조 속에 중소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는 익산과 새만금권 통합을 이끌어내도록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 전 차관은 각 지역 후보자 간에 행정 통합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익산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 지역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질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 인공지능과 로봇,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청년 지원책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확대와 문화 여가 공간 확충, 원광대를 연계한 연구 창업구조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새만금은 에너지 지산지소가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온 인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압도적 인프라와 기회가 있는 곳에 모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는 준비된 땅, 새만금으로 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자동차연합회,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9개 단체가 전주와 완주 통합은 생존 전략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호영 의원의 통합 추진은 침체한 전북의 경제를 살리고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 극복을 위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통합을 통해 100만 광역 경제권 기반 확보와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예산 행정 효율 증대, 광역 교통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합 추진을 초당적 과제로 채택할 것과 실무협의체 구성, 정부의 행정재정 특례, 인센티브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피부미용 시술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완주군의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2023년 3월쯤 지인으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피부미용 이용권을 대납받아 자신과 아내 등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 시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특정 디자인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8,3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는 무자본 갭 투자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쯤 전주 완산구의 한 다세대 빌라를 인수한 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A씨가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루자 지난해 8월 그를 고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다문화 가족의 모국 방문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16가정을 선정해 최대 한 달간 모국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항공권과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자는 익산시 가족센터에 다음 달 6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가정은 항공권과 교통비 등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고 4월부터 11월 사이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제11기 사회보장 대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위촉식을 갖고 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공공 및 민간기관과 학계, 시설 등의 관계자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군산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과 사회보장급여 제공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신영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과 최종은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등은 오늘 신영시장에서 군산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제수품과 명절 물품을 구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구매한 물품은 군산 경로식당에 전달해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오는 13일까지 공무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식당 이용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이리 배산 라이온스 클럽과 익산 천사 라이온스 클럽이 오늘 익산 행복 나눔마켓뱅크에 3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습니다. 후원품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됐으며 지역의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의 소재한 기업 서해환경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노트북 구입비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박성윤 대표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대학생들이 이번 나눔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군산의 최고 기온은 10도, 익산은 11도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도내 동부 지역에 0.1mm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익산은 내일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군산도 금요일부터 다시 추위가 시작되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